자, 오늘 글로벌 증시 투나잇 첫 순서로 한 교수의 큐사인부터 출발합니다. MBN골드 한교수 매니저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기수입니다. 네,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지수 바닥을 깊게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내용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하루도 만만치 않았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지수는 대체적으로 강박과 약밥선 혼조 장세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시장의 관망세가 상당히 짙었습니다. 드론 관련주들이 일부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약세권의 혼조 장세가 진행될 정도로 시장 분위기는 많이 힘들었다, 또 지루했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가 약세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반등과 더불어서 강세 출발했지만 결국엔 약세권에서 마감이 됐었고 또 약세권에서 큰 등락 없이 거의 하루 종일 관망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충분히 하락을 했고 어느 정도 하락세가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은 가져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지수 바닥권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주식 매도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지수가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췄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시장의 바닥을 낙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때문에 외국인들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도세 그리고 선물 매도가 진행되고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외국인들의 전방위적인 매도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부담감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도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그리고 미국의 뉴욕 증시도 단기 5일 이평선 중심으로 하락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이런 가운데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 만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현 장세, 최근의 하락 장세를 멈추고 강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의 반등은 쉽지 않다.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요즘 시장에서 더욱더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충분히 안정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우리가 방어적인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제가 방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고 현금 비율을 높이자라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미국 뉴욕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듯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역시 말씀드렸듯이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증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대기하고 있죠. PPI라든가 CPI 발표가 대기하고 있고 또 미국의 대선 토론이 또 준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다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장세에 접근하기보다는 미국 증시가 충분히 안정이 되고 주변 여건이 좀 더 안정이 된 상태에서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단행해도 늦지 않은 만큼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방어적인 전략을 좀 펼쳐나가는 전략이 좋겠고 또 일부 종목들은 반등 시에는 여전히 현금화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을 낙관하기 어렵고 시장의 주도 세력도 없는 만큼 일부 현금화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거 보고 있고요. 최근 장세 보시듯이 이제 일부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테마주들의 선별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죠. 요즘 테마주들의 흐름, 오늘 같은 경우는 드론 관련주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만 테마주들의 주가 등락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대응이 쉽지 않으신 분들은 테마주를 중심으로 한 매매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낙폭과대주라든가 일부 이슈주를 중심으로 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만이 그나마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일부 현금화하면서 시장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자, 이번에는 큐사인 포트폴리오 점검해 볼게요. 저희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테마주 성격이 좀 강했던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갤럭시아 SM의 주가가 오늘 8% 올랐고요. 어제도 주가가 저점에서 강하게 올라가면서 7% 연이 이틀 동안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랐던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TO 관련주, 토큰 증권 관련주라 보시면 되겠죠. 토큰 증권의 법제화 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테마 성격이 좀 강합니다만 토큰 증권의 법제화가 진행이 될 때 그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토큰 증권 관련주들의 주가는 다소간의 변동성이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만 이 토큰 증권 관련된 이 법제 내용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재료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주가가 연이틀 동안 강하게 오른 상태라고 한다면 내일 뭐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선에서는 한 번 정도는 정리했다가 나중에 조정 나올 때 재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도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성장 가치가 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 끌고 가면 힘드니까 이번 추가적인 반등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물량을 털어내고 이익 실현을 하고 나서 나중에 기회를 다시 잡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이 토큰 관련주들은 성장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큰 섹터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삼성 SDI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친 조정 분위기, 쉬어가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 SDI도 뭐 강하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만 바닥 탈출 후에 최근에 계속해서 눌림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의 소량 매물만 나오더라도 주가가 밀리는 이런 역대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만 나오더라도 주가는 밀리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저는 2차 전지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주가는 중장기로 주가는 거의 바닥권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는 우리가 물량을 털어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빈집 전략이라고 하죠. 바닥권에서 매물들이 충분하게 나올 만큼 나온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매물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순식간에 폭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삼성 SDI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전반적인 장세가 안정이 되고 주가 반등이 좀 더 강화될 때는 그때는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도 무리가 없는 만큼 단기보다는 좀 멀리 보고 대응하자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갤럭시와 SM에 대해서는 상승이 나오면 일부 수익 실현 후에 재진입 기회를 노려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반면 삼성 SDI는 중장기적 시각으로 홀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매니저님 앞서 시장을 이끄는 종목군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특히 우리 코스피에서는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오늘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오늘 반도체 업종들이 참 힘들죠. 대한민국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권의 종목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모두가 동반 하락 장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국 증시 전반에 거친 흐름 자체가 상당히 힘든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살아나려면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살아나야 되는데 미국 현재에서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세가 분명히 멈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가 동반해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과도하게 하락했고 3분기 실적 호전에 비해서 주가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반등세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인공지능 산업의 이제 거품론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죠. 인공지능 산업의 거품론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것이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의 하락세를 이끌어낸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세를 견인했던 것이 엔비디아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산업이 거품론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들 종목의 주가가 좀 더 많이 하락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밀리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모두가 동반 하락하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의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는 그런 시각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다만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세가 유지는 되지만 분명히 탄력은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주가 흐름 측면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당장 인공지능 관련주가 재상승에 나서기는 어려울 겁니다.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세가 유지가 되려면 충분한 휴식기를 거쳐서 재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성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장성이 약간은 한풀 꺾이는 그런 흐름이죠.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도 꺾였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도 한풀 꺾였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곧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상당 기간 동안에 쉬어가는 과정을 보이고 나서 나중에 중장기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급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초단타,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타 차원에서 접근 전략은 단행하시되 가급적인 반등 시 일단 아직까지는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고 이미 한 차례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이 그 다음 시장에서 주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은 마셨듯이 기술적인 반등에서 물량을 털어내고 재매수,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는 업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전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일부 매도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